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성악전공 초빙 교수 김하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 오페라의 세계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어 반갑고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성악가 이전에 오페라의 큰 팬으로서 오늘의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께 오페라라는 장르와 또 그것을 즐기는 재미를 함께 알려드릴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페라가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페라라는 장르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지금부터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을 좀 거창하지만 오페라로 떠나는 세계여행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페라는 이태리에서 시작이 돼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는데 각 나라별로 모두 다른 분위기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보고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마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페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오페라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오페라는 연극과 음악이 결합된 16세기, 정확히 얘기하자면 1597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탄생한 인류 최초의 최대 규모 예술 장르입니다. 오페라는 흔히 종합 무대 예술이라 부르는데 이는 음악과 연극과 문학 그리고 미술 무용이 모두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가장 먼저 보여지다시피 성악적인 부분 그리고 이 중에서도 독창, 중창, 합창 모두를 포함을 하고요. 반주는 반드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연극에서의 막과 극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본은 전문적인 오페라 대본가에 의해서 써지는데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오페라는 공연되는 무대가 크기 때문에 무대 디자인이며 조명이며 모든 부분에서 각각 많은 전문적인 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오페라는 성악음악이지만 무용, 특히 발레가 자주 삽입되며 볼거리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대규모 무대 예술 장르인 오페라는 이태리에서 발전해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으로 퍼져나가는데 각 나라별로 민족성을 띠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97년 인류 최초의 오페라부터 현재까지 약 400여 년에 이르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오페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아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리아라는 말은 주인공 혹은 그 오페라 주인공의 옆에 있는 주변인들의 독창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독창일 경우에만 아리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리아는 오페라의 꽃으로 불리며 가장 많이 박수를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페라에서는 아리아가 끝나면 공연 중간에 박수를 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공연장에 가셔서 오페라를 보실 때 무언가 박수 칠 타이밍이 애매하다 하시면 그냥 옆 사람을 따라서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실 용어는 레치타티브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대사에 음악을 입힌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오페라를 어찌 보면 가장 좀 자기적이고 또 인위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오페라를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듣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노래도 아닌 것 같고 또 대사도 아닌 것 같고 또 살짝 지루함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서 모든 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실 용어는 리브레토이고요. 오페라의 대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서곡,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전체 오페라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암시를 해주며 관객들을 좀 준비시켜주는 부분으로서 많은 콘서트에서 독립적으로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이시는 용어들은 성악가들의 음역대에 따라서 나뉘는 용어인데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는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남자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토라는 용어는 사실은 성악가들을 지칭할 때는 요즘에는 많이 안 쓰여요. 성악가들의 음역대를 나타낼 때 알토의 부분은 현재는 메조소프라노로 다 이렇게 좀 메조소프라노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알토라는 용어는 합창 시에 이렇게 성부를 나눌 때 정도, 그 정도의 사용이 되고 있지요. 제가 성악가로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니요. 아닙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이고요. 뮤지컬은 오페라에서 파생이 돼서 20세기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장르예요. 발성적으로 사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요. 그 이유가 오페라를 포함한 정통 클래식 성악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데 뮤지컬은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발성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페라에서 레치타티브를 사용하는 것 대신 뮤지컬에서는 대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연극적 요소가 강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페라를 하는 사람을 오페라 가수라고 부르고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을 뮤지컬 배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어떤 그 강조되는 부분이 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페라에 비해서 연극적 요소가 강하면서 또 하나 춤이 절대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오페라와 뮤지컬은 처음 태생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페라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성격으로 완전히 흘러간 또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태리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오페라는 당연히 이태리어를 사용을 하고요. 오페라의 탄생지답게 이탈리아인들은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리 피렌체에서 오페라는 탄생을 했고 이후 여러 발전들을 거쳐서 19세기 1800년대에 최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비극에서 시작해서 신화나 전쟁이나 영웅적인 이야기를 주로 보여주다가 곧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들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사랑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최고의 소재가 됩니다. 이태리 오페라에는 비극과 희극 모두 존재를 하는데 비극 작품들이 주로 인기가 많았었고요. 심금을 울리는 오페라의 대명사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비극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태리 오페라의 화려한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실 오페라는 이태리 오페라의 최고 정수라 불리는 베르디가 작곡한 라 트라비아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듀엣을 부르고요. 이 듀엣에 합창이 더해지며 축배의 노래라고 하는 장면인데 파티장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공연은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2018년에 공연된 영상입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poiché quell'occhio al cuore onnipotente va. Il mio amor fra i calici più vari baci avrà. 어떠셨나요? 무언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우리가 오페라라는 단어에서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또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았나요? 이태리 오페라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 시간 관계상 한 장면만 보여드리는 것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랑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 오페라는요, 당연히 프랑스어 가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태리 오페라의 어떤 양적, 수적 성장에 대적해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태리에 이어서 후발주자였던 만큼 이태리 오페라와는 차별을 두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 바로 발레의 사용입니다. 프랑스 오페라에는 발레가 대부분 들어가서 프랑스만의 특징을 자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발레와 더불어 큰 무대와 대규모 오케스트라, 대규모 합창 등의 아주 스케일이 크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프랑스 오페라 작품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멋진 것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가장 많이 알려진 카르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또 하나를 보실 텐데요. 보실 영상은 간혹 드라마나 또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투사의 노래입니다. 남성미가 진하게 드러나는 에스카미오의 노래이고요. 카르멘은 프랑스 오페라지만 배경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국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Jusqu'à la fête, c'est la fête du courage, la fête du sang du cœur. Allons, regardez, allons,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오페라 카르멘,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에스카미오라는 캐릭터가 부르는 투사의 노래였고요. 이 노래 역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무리 없이 잘 들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독일로 가볼까요? 이태리나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은 사실 오페라의 출발, 시작이 한 100여 년 정도가 늦었거든요. 독일의 오페라는 그래서 당연히 독일어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그 일반 대중들에게 친할 수 있는 그런 연극적인 효과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가장 특이한 점이 레치타티브 대신 그냥 대화체를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 선택되었었던 주제 또한 동화적인 상상이 가득하거나 권선징악이거나 하는 그런 민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접근이 용이한 소재로 아주 가득하죠.
이를 징슈필이라고 부르는데 징슈필은 19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바그너라고 불리는 대작곡가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독일 오페라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또 바로 여러분들께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도 들으시는 음악 역시도 정말 유명하고 많이 알고 계신 곡일 텐데요. 바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죠.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라는 곡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이 아리아는 사실은 이렇게 들리는 음악과는 달리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분노를 거침없이 드러내며 자신의 딸에게 칼을 쥐어주고 가서 상대를 죽여라고 얘기하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두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태리, 프랑스, 독일의 오페라들을 경험하며 무언가 색다른 경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 동요를 시작해서 성악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성악은 저에게는 좋다, 싫다를 넘어선 제 삶이고 오페라는 이런 제 삶의 일부입니다. 이런 제 삶의 일부인 오페라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오늘의 강의가 색다른 경험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오페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